네, 안녕하세요. 주식 빌드업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이게 오늘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로 같이 동반 하락을 했는데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 어땠는지 좀 간단하게 브리핑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쉽게 요약됐는데 매우 안 좋은 시장이었죠. 매우 안 좋다라는 게 뭔가 하기가 난해했었던 시장. 여기서 그러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시장은 오늘 만약에 단기 단타 시점 위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쉬운 시장이고요. 전체적으로 계좌 관리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했었던 시장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하나씩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네. 첫 번째, 단기 단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려울 게 없었다는 어떤 뜻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단기 단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대다수의 종목이 오늘 하락했죠.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 80%가 파란불이었고 20% 정도가 빨간불이었는데 그 20% 중에서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했었을 때 강한 하락장일수록 파동이 짙게 잘 나와주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그런 쪽 그쵸? 말씀하시는 리스크가 거죠? 워낙에 분명해서 전체적으로 동반 하락을 야기했지만 반대로 그 업종에 수혜되는 종목군이 명확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그럼 현실적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뉘죠. 20%가 빨간불이었고 80%가 파란불인데 결론은 이쪽으로 모든 자금이 쏠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급 원리나 파동 원리상 파동이 되게 극명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매매해보는데 충분히 상대적으로 쉬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근데 단기 단타 측면이고요. 오늘 새로운 신규 포지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괜찮고요. 반대로 기회의 장이죠. 근데 베팅할 만한 자금이 여의치 않았다, 계속 계좌 관리를 이어오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은 조금 곡소리 나는 시장이 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하락했으면은 이런 말도 안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딱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중동발 리스크였고 네.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쪽으로 쏠림이 있었고 막 상한가 막 가고 그쪽으로 수급이 몰려서 그쪽에서는 먹을거리가 있었는데 네. 지금 내가 새로 포지션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던 것들이 줄줄이 하락을 했을 테니까 어려웠을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에 전체적으로 지수로 보면 어쨌든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그쵸. 이런 날에 뭔가 새로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단타를 오늘 들어갔어야 됐을까요? 참은 게 잘한 걸까요? 결과를 떠나서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평소에. 바로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기 불가능의 영역. 하지만 저라면은 당연히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합니다. 하셨죠? 네, 합니다. 저는. 한 이유는 뭐예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냥. 네, 저는 한결같이 같은 맥락에서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기회를 노리고서 들어가는 거고 오늘 기회가 그러면은 반드시 오늘 단기 단타에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서 들어가셨나요? 라고 하게 되면 아니에요. 계좌 관리할 생각으로 하신 거죠. 네, 언제든 맞을 수는 있다. 근데 맞는 걸 인정하고 그래도 기회가 있으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원희님이 단타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석유화학 쪽이겠죠.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이런 거는 할만했고 이런 거는 뭐 좀 부담스러웠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원희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보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가능하시겠죠? 네, 충분히 좀 알려주시는 가능합니다. 거. 네. 그냥 늘 그렇듯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저희는 항상 현실적인 방법 안에서의 투자를 고민하고 함께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바로 그냥 이 안에서 뽑죠. SH에너지화학 오늘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 해볼 수 있었고요. 그냥 바로바로 해볼 수 있었다 없었다 필터 정도로만 할게요. 제 기준에서입니다. S맥 저는 안 했을 거고요. 써니전자 할 수 있었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써니전자는 석유 그쪽도 아니죠. 웰컴텍도 할 수 있었고 얘는 못하고 얘 아니고 GSE 할 수 있었고 오늘 의외로 보면 할 수 있었던 애들이 좀 많이 있긴 했어요. JC케미칼 당연히 할 수 있었고
대창은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저는 오늘 대창 단 한 번도 눈에 안 띄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얘는 보이긴 했는데 실제로 못했을 것 같고요. 얘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보자마자 기술적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저는 오늘 시장을 봤으니까 조금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일단은 추가로 더해 넣겠습니다. 이 두 개가 이슈가 있는 이쪽으로 같이 묶을게요. 네. 자, 위에 구분한 게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수급 원리상 시장의 파동과 종목의 파동이 연결이 될 수 있겠다 드는 생각이고요. 아래 종목은요, 선희전자는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 한철수 관련주로 오늘 시장이나 뭐 그런 움직임보다는 자체 파동 만든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호흡기 질병, 사스 관련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불안감 때문에 고조되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뭐 뉴스상으로는 사스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뭔가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으로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방산주도 불안감 먹고서 올라가는 종목이죠. 미국하고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과 북한도 사이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팽팽하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슈에서는 반사이익을 살짝 얻은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빅텍 종목은 잘 안 하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빅텍으로 수익을 내면은 다른 종목들이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론적으로 혹자는 그게 해칭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진짜로 실제로 좀 프로페셔널하게 해보게 되면은 숫자가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해요. 저쪽으로 비중을 좀 두고서 하지 않으면은 쉽게 네. 손이 가기 어렵죠, 사실. 네, 근데 비중을 두고 하면은 했다가 근데 말 한마디에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제가 언니님이 그동안 했던 얘기를 미루어 보면은 네. 성향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종목은 언제 올지 모르는 뭔가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게 또 이제 일반적인 시장하고 반대 포지션에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랑 핏이 안 맞아요.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보였다고 한들 당연히 공략 잘 못하겠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면은 충분히 할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지금 뉴스빨, 테마빨 상승 종목이다.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요. 선희전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금은 다른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깊게 이야기할 게 없어요. 지난 영상이나 과거 영상에서 선희전자는 몇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시면서 공략해보게 되면은 계속 갈 수 있죠. 저희 이거 벌써 제가 몇 번을 언급했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 대비 주가는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뭐 흐름이 꺾였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안 꺾였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추린 종목 중에서 할 수 있었던 종목을 순서대로 한번 봐볼게요. 엘컴텍입니다. 신자도 붙어있고 금액대도 나쁘지 않고 시초가 흐름부터 바로 갈까요? 네, 위에는 1봉, 아래는 3분봉. 네. 근데 3분봉을 좀 크게 볼만한데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할 수 있었는지 판단을 제가 언제 했냐면은 이때 장 시작하고 바로 판단은 됐어요. 이거는 의외로 간단해요. 시장이 정답을 줬어요. 시장이 다 꼬꾸라졌는데 얘만 일단 첫 번째 갭을 띄었어요. 자, 이 엘컴텍이 뭔지 모르는데 네. 엘컴텍은 가네? 막 갭상승이네? 그러면은 그냥 막 달려들어도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 엘컴텍이 뭔지부터 좀 얘기하는 게 순서 아닌가? 아니면은 언니님은 그 순서를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케이스마다 다른데 진짜 단타 맘먹고 들어갈 때는 네. 저는 그거 분석을 스킵하는 경우도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저는 이 종목을 알아요. 보시죠. 그냥 쉽게 말하게 되면은 얘는 전형적인 주식시장에 뭐랄까 카멜레온 같기도 하고 잡주라고도 말할 수 있고 다 걸려 있어요. 여기저기 막 양다리 문어다리 다 걸려 있는데
제가 아는 한으로는 그 금강 갖고 있는 그런 데인데 물론 이제 뭐 금강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 걸려 있어요. 얘 근데 여기서 엮인 게 오늘 보자마자 얘 크게 되게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석유화학하고도 엮였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원 쪽하고 엮인 거겠죠? 석유화학 네, 쪽하고. 이쪽에도 네. 지금 나오고 얘가 진짜로 석유화학하고 되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없어에서 동사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이런 거 한다고 하는 애인데 얘 이 종목 되게 특이해요. 자세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보게 되면요 진짜 별 이상한데 많이 엮이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을 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주식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초보자들은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꼭 이런 엘컴텍 이런 거 아니더라도 네. 마치 이제 나는 이런 거 하는데 너네들은 하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마치 네. 이제 나는 고수니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다 이제 대부분 좀 잡주 같아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잡주니까 하면 되고 잡주니까 하면 안 되고 이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기준은 언니님한테 없다. 네, 자기가 다룰 수 있으면은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자기한테 기회와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대신에 이거의 주의사항 정도는 아셔야죠. 잡주는 이 매매 공략하는 데서 시나리오 흐름도 약간 잡탕이에요. 뭔가 이 기준이 되게 명확한 딱 탕수육이야 나는 탕수육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짬뽕탕이에요. 잡탕이에요. 말 그대로 아무거나 다 때려 넣은 온갖 이게 난무하겠죠. 잡탕하고 시합 경기에서 이기려면은 내가 여러 가지를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는 하나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기법 하나만을 고집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맞지는 않고요. 근데 약간 카멜레온식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잡주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 포인트가 되게 명확해요. 오늘은 C타입이 맞았다가 어쩔 땐 A타입. 근데 저는 오늘 같은 게 되게 명확했어요. C타입이라고 그냥 예를 들면은 오늘 전고점을 시장하고 반대로 갭 띄우면서 돌파해주면서 수급 붙어주는 수급 원리 흐름. 그리고 이거는 이미 수급자 얘기 들었을 때부터 아시겠지만 수급에 따른 파동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종목. 그래서 얘는 되게 하기 쉬웠고 되게 심플하게 갔어요. 이런 식으로 시장 반대 수혜로 가다 보니까 자금이 계속 들어왔죠. 뭐 특별한 매도세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로 이 파동 그대로 갈 수 있었던 거였고 여기서부터 이쯤 되면 이제 선택이죠. 이쯤 되면은 끊어서 팔아도 되고 더 몰아붙여도 되고 아니면은 이쪽 다시 오늘 당일 고점 돌파할 때 일봉에서도 놓고 갈 때 어차피 트라이 돌파 확실하게 보여줬었으니까 전에 얘기했었던 불타기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라면 불타기 하냐 안 하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때는 불타기는 안 해요. 이런 건 어떨까요? 이때 이제 초반에 잡았어요. 뭐 시초가에 잡았다고 치든 뭐든 초반에 잡아서 네. 요즘에서 이제 대충 요 언저리에서 이제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매도를 하고 네. 기다렸다가 좀 늘렸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매도했는데 돌파해. 그래? 돌파 한번 다시 트라이 하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매수 다시 들어가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뭐라고 하지 이거 그 스케이핑적으로 좀 접근하는 건 어떨까요? 방금 말대로만 진짜 이행이 가능하다면 되게 좋죠. 네. 왜 안 좋겠어요? 진짜 좋죠. 항상 그렇지만 후행성 차트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고 느낌 얘기하게 되면은 진짜 다 좋은데 항상 현실에서 그 판단을 그때 그 시점에서 행동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는 생각해볼 문제. 근데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눌려서 여기서 네. 이제 다시 한 두 번째 매수 정도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올라갔지만 대부분 이러다가 이제 꺾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꺾였으면 이 선택은 나쁜 게 되는 걸까요? 또 그렇게 보긴 어렵잖아요. 이렇게 제 스타일을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여기서는 네. 매수를 안 해요. 매수를 안 해요? 네. 그냥 팔아야만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판 거였고. 네. 여기서 매수할 것 같았으면 여기서 매도를 안 했겠죠. 저는 그러니까 이 모든 포지션은 필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수익률, 계좌 수익률, 종목 수익률만 보고 팔았다가 여기서 판 것보다 좀 싸졌으니까 사야지 이렇게는 안 해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제가 여기서 팔았으면은 이 타이밍은 스킵을 하고 아니 요 타이밍 때는 뭔가 이제 좀 수급적으로 이거는 좀 꺾였네 내가 먹을 만큼 먹었네 라고
딱 팔았는데 네. 근데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좀 지지지지지 거리면서 뭔가 기회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지금 요렇게 그냥 이렇게 왔지만 뭔가 네. 요런 게 그러니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 결정을 여기서 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요 때는 이제 가격적인 것만 얘기한 거고 네. 그런 시그널이 이제 여기 만들어지는 요 때 그러면 그거는 여기를 돌파하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요걸 보겠죠. 여기 이 위에 지금 선과 내가 살 수 있는 이거에 당연히 숫자 이격을 봅니다. 모든 종목이 똑같은 이격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랑 다른 점은 여기에서 이제 눌렸다고 사는 건 안 한다 정도겠네요. 네, 그 정도만. 얘를 다시 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분명히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 심판을 받잖아요. 네네. 심판받은 이후에 네. 다시 해도 요때 다시 조금 이때보단 당연히 비싸게 사는 거겠죠. 그럼 가격적인 손해는 봅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격을 손해 보더라도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섰을 때 한다.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거를 다시 돌파하는 요 포인트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돌파 전에 할 수도 있냐는 이격을 보면서 판단할 것 같고요. 시장하고 종합적으로 요 정도. 네네. 네. 네. 그럼 이 종목은 이렇게 됐고 이 종목은 쉬운 종목이었죠.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면은 얘도 참 쉬웠어요. 네. 자꾸 쉽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낮기 때문에 쉽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석이 쉬웠죠. 근데 초반부터. 네. 저 딱 그 줄근 저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찍으면서도 꽤 많이 봤을걸요? 주력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이거 계속 많이 걸렸었어요. 유독 눈에 뭐 몇 번 띄기도 했고 어제도 띄었었죠. 그리고 오늘도 봤는데 네.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시초가에 매수하는 거는 엔간해서는 잘 안 해요. 네네. 시초가보다는 빨리 매수를 하더라도 장 시작하고 5분 안에 10분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세컨봉이나 두 번째 세 번째 봉에서는 하더라도 시초가에 미리 매수 정말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안 하는데 정말 완벽한 게 얼마나 있을까요? 왜 안 하세요? 판단이 잘 안 돼서 시초가의 모든 거를 딱 판단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 기준에선. 만약에 여기가 네. 이 갭이 여기서 시작했으면요? 그래도 아까 방금 전에 대표적인 게 방금 그 종목이 엘컴텍이잖아요. 웰컴텍. 네. 네, 엘컴텍을 시초가에 이거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다고 네. 시초가 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저는. 바로 꺾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바로 밑으로 그걸 흐를 수도 결정하겠다. 있으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3분에서 5분 뭐 그 정도는 봅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호가창을 중심으로 보죠. 그러면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시초가의 매수는 아예 안 하세요? 아니면 할 때도 있어요? 그니까 언제부턴가는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이제? 해본 적은 있죠. 해본 적은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긴 하거든요. 즐기진 않는데 네, 이거는 좋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때부터 트라이를 들어가는 편인데 네. 제 기준으로는 결과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 결과가 만약에 수익을 내는 종목이 올랐어 이 결과라고 하게 되면은 저도 뭐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시초가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거의 다 주더라. 이게 그냥 어차피 기회를 주니까. 네, 그때 해도 그러니까 늦지 몇 개 않더라. 좀 놓칠 거 각오하더라도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간다. 네, 대신에 몇 개 놓치는 반대급부로 시작하고서 꼬다리 찍고서 그대로 하락하는 거는 다 피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피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랑 바꾼 거죠. 저는 합리적으로 네. 거래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시초가 공략 안 해도 얼마든지 잡거든요. 엘컴텍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랬겠죠. 네. 결론은 올라가는 종목이면은 꼭 시초가 아니더라도 시초가에 맞물려서 붙어서 뭐 10분, 20분 안에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요. 저는 이 부분 공략이 상대적으로 저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쪽을 더 노리는 것 같아요. 시초가 공략이 틀리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시초가 공략 해봤으니까. 근데 다만 저는 하다 보니까 제가 시초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시초가 이후 공략을 했었을 때 결과가 더 좋더라. 종목의 결과 말고 수익을 내는 총 금액의 결과를 제 스스로의 매매나 그걸 분석했었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언니님은 좀 더 높은 확률, 좀 더 이런 표현 되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안정적인 트라이, 안전한 트라이. 그러면 결국엔 그 안전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요렇게 말하면은 좀 될까요? 네,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와서 SH 에너지 화학인데 너무 명확하게 나와준 종목이고, 이 종목도 역시나 시초가는 아니었지만 시초가 이후에 요 포인트에서 치고 올라가주는 상승과 이 포인트에서 1300원 기준으로 버텨주는 흐름, 여기서 이 종목은 저한테 물으면은 가장 좋은, 확인하고 들어가서 가장 좋은 흐름은, 이거는 아까 버디님이 말씀하셨었던 엘컴텍하고는 조금은 다른 접근이죠. 이거는 왜 저기서 해요?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모양은 비슷하죠. 여기서 사서 네.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만 하는 거죠. 아예 필연적으로. 왜죠? 이 확인이죠. 돌파의 확인, 기술적으로. 수급이 뭉쳐주면서 돌파를 하고, 돌파 이후에 얘도 돌파했다가 다시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내려왔죠. 내려오지 않고 수급이 반대로. 여기서부터 좀 돌파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서 하지 않을까요? 실전에서는? 네, 여기까지 돌파가 됐구나라는 생각에 여기서부터 조금 트라이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높아요. 가격대가 높아서. 네, 1,400원. 오히려 이거는 눌리는 걸 기다리겠다. 네, 여기서 돌파는 한 것 같은데 너무 높으니 좀 눌려서 좋은 가격을 잡겠다, 이런 건가요? 그쵸. 아, 이때부터 걸어놓겠네, 그러면. 아래 가격. 차라리, 그쵸. 예전에 그런 거 보여드린 그렇죠. 적은 있는데, 이때 이 돌파가 이게 1,000원짜리 종목의 특징인 것 같아요. 1,000원짜리 종목 1,300원을 언제 완벽히 돌파했는데 확인이 되면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는 이미 한 1,350원 정도 현재가가 네네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막상 살려고 하게 되면 막 1,370원, 80원 이때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사가지고는 1,400원이, 그리고 1,000원짜리 종목들이 의외로 100원 뛰기 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1,370원에 샀다가 1,400원 아래에서 나오면은 스캘핑 1%, 이거는 가능하겠지만 굳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 무리해서 이렇게 되면은 안 할 것 같고, 상황상 돌파는 확인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돌파한 자리 지켜주는지 볼까 생각하다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1,300원 지켜준다고 해서 또 저는 1,320원 이런 데를 노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거기까지 오면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네네. 1,350원에서 1,320원 요 정도 사이에서 주는 대로 포지션을 하겠다,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사지는 만큼만 사야지, 뭐 딱 그 정도 느낌으로 이 종목은 매매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느낌이라는 건 여기 일봉으로 보면 여기 요 구간대를 뚫어주는 거를 좀 눈으로 보고 들어가겠다, 좋은 가격에. 뭐 그쵸. 그런 거죠. 네. 확인하고 확인한 이후에 현실적인 유리한 가격을 노려보겠다, 요 느낌이에요. 여기 가버리면요? 놓치는 거죠. 패스, 바이바이. 그거는 그냥 쿨하게 보내줘야죠. 네. 고백했다고 다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차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거기에 연연하면은 스스로의 마음의 상처만 늘어나니, 안 되는 건 그냥 보내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 또 찾으면 되니까. 이런 접근은 어때요? 네. 약간 좀 이제 발상을 바꿔서 네. 여기서 이제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그 이제 뭔가 싸움이 일어날 구간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요 가격이. 네. 그럼 요때 그냥 시초에 잡아서 요 정도까지는 가겠지 하면서 이제 들고 있다가 여기서 팔아버리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걸요? 저는 해요. 저는 하는데 이게 이제 언니님 관점에서 이런 건 어떻게 보냐는 거죠. 저는 일단 결론은 저는 안 하는데, 네.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이거를 먹기 위해서 여기서 만약에 그대로 줄줄줄줄 내렸을 때 네.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을걸요? 엄청 빠를 그래서 이제 거예요. 요롱을 할 때는 이제 다른 종목국 내 움직임을 본다던가 그날의 시황을 본다던가.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저 SH 에너지학 말고 다른 석유화학주들이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위기 보면서 한다던가. 네. 얘는 그 정도까지는 가겠거니 약간은 좀 예측하는 건데. 네, 그거는 그러면은 시초가 매매라기보다는 매매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시초가 매매라기보다는 테마주 그룹 공략에서 대장 갈 때 그 다음 애들 따라간다, 요 방법으로 매매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방법으로 하는데 이제 기술적인 거를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여기서 좀 걸리겠거니, 걸리적거리겠거니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그렇게 잡는다면
이건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게 되네요. 요런 매매스카는 괜찮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반대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딱 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 리스크 질 것 같으면 그러면은 아예 많이 오른 대장주를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그쪽에다가 저 리스크 걸고서 베팅해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리스크 근데 크게 이게 이제 지고 가는 요 건데.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시점에 당일 거래량 1등 종목이고 수급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유를 보자면. 네, 그렇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이 종목이 오늘 1, 2등 달리고 있었을 텐데. 그렇겠죠. 이게 1,000원짜리고 네. 뭐 지금 거래량 보세요. 이거 1억 주가 넘게 거래됐는데 압도적 1등 아니었을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좀 교정해 줄 거 없나요? 이렇게 할 때요? 네네. 그거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교정해 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교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많이 해보면서 스스로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비좁은 데서 먹으려고 뭔가 이 링 위에 서는 것보다 넓은 데서 공략하는 게 전략이 많이 나와요. 전략의 경우의 수가. 이때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조건대로 거래량이 유지가 돼서 여기 싸움 붙기 전까지 그대로 밀어 올려주는 상승, 그거 딱 정확하게 하나 먹고 나오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근데 두 개죠 사실. 먹고 나오고 네, 여기서 또 가는 거죠. 아싸 하면서 이제 좀 올라가는 걸 보고 간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원인님 말씀대로 여기 이제 뚫리는 거 봤네,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낮은 가격에 미리 걸어 놓을까, 그래서 이제 눌린 거를 체결시켜서 올라가는 거를 상한가까지 가는 걸 본다던가. 1차 2차 공략으로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라이 매매 같은데 제가 트라이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역시도 1,300원 돌파하기 전에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당연히 이게 시초가다 아니다 이 포인트에서 벗어나서 트라이 매매를 하는데, 트라이 매매를 하는 이유는 저는 1차 매매, 2차 매매를 나누지 않고 저는 트라이 매매를 하게 되면은 기회를 주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불타기를 합니다. 트라이 매매를 결국에 성공했었을 때 가장 꽃피울 수 있는 거는 불타기까지 같이 성공해서 진짜 크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합리적 리스크를 지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교정을 굳이 해주신다면 여기에 시초에 사서 굳이 요 짧은 구간에 팔고 나왔다가 다시 뭐 그러는 것보다는 네, 이때 트라이를 했으면은 차라리 이때 이제 넘어가는 걸 보고서 좀 요쯤에서 좀 더 매수를 해서 비중을 채워서 이제 더 보는 거를 하겠다. 왜냐면 애초에 그만한 리스크를, 이만큼의 리스크를 지고 시작을 한 거니 그쵸. 좀 더 큰 걸 노려보겠다, 이런 정도일까요? 그쵸. 그렇게 돼야지 자기가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플러스의 사이즈가 마이너스의 사이즈보다 크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맞추는 데 집중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고 리스크는 자기가 이만큼 지었는데 그냥 1% 2% 먹고서 이 정도면은 오케이 성공했어 좋아 하고서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고서 내릴 때는 왕창 깨지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20%는 빈번하게 맞으면서 1% 2%. 근데 1% 2%를 딱딱딱딱 끊어 먹을 때 잘하려면은 그게 차라리 빈도가 많기라도 해야 돼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즈 조정이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너무 깊어질 것 같으니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개 봤는데 두 개 다 되게 쉬웠죠? 안 봐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얘도 뭐 비슷하죠? 바로 나오죠? 여기 1,700원 부근. 네. 동일하기 때문에 얘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얘 1,700원 부근도 언급해주죠. 1,700원 부근도 되게 명확하게 나와주는 게, 얘는 또 장 초반도 아니에요. 이어달리기 하듯이 요때죠. 이제 이거 보게 되면 바로 알죠. 자, 그러면은 올라갈 때 얘는 1, 2, 3번 다 돼요. 올라갈 때 매수하는 1번, 올라간 거 완전 확인하고서 들어가는 2번, 올라갔다 다시 눌릴 때 아까 SH에너지 화학처럼 들어가는 밑으로 받아주는 3번, 얘는 다 돼요. 그러니까 얘는 더 쉬워요. 지금 여기에 이제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등락률에서 봤을 때 이제 네. 이 정도 올라가서 이제 거래량도 붙고 이렇게 끝난 애들을 봐서 그렇지, 네. 아닌 애들을 갖고 보면은 여기서 네. 이랬다가 이렇게 꺾여버리는 애들도 있을 거고, 네. 여기까지 안 만들어졌는데 뭐 어떤 비슷하게 가다가 바뀌는 흐름으로 이제 끝난 애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네. 여기 포함되어 있는 다른 애들은 요거랑 비슷한 듯 하지만 페이크를 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그런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시장 특징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이 그런 네. 종목들이 잘 안 나오는 시장이에요. 아예 완전히 이제 극과 극. 네. 대부분은 다 그냥 네. 꼬꾸라져고 얘네들은 이렇게 흐름을 네. 줬다. 이 얘기죠. 네.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심화된 시장이 오늘 같은 시장 이런 식으로 때려맞는 시장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나오는데 그래서 단기 단타가 쉽다라는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이제 이런 애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을 막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막 다 건드려서 막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아니면은 딱 하나만 잡고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후자. 딱 하나. 하고 있는 거 하나? 집중하고 예를 두 개도 들면 아니고 딱 하나요? 아니요. 근데 하루 동안에 저한테 오늘 네네. 몇 개 했어라고 하게 되면 하나에서 안 끝나겠죠. 릴레이로 간다는 거죠. 그쵸. 릴레이로 갑니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를 한다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걸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컴텍을 초반에 했다가 네. 아니면은 엘컴텍이라고 할게요. 엘컴텍을 초반에 했다가 여기서 네. 팔았어요. 네. 그 다음에 SH에너지화학이나 GSE 이 중에 하나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얘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엔 할 거 없을걸요? 아마? 동시에 좀 몇 개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면 여력이 되고 그만큼 그거는 본인 계좌 상황이겠죠. 계좌 상황이 아니라 똑같은 금액을 나눠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유는요? 어차피 생각하는 게 100을 나눠서 쓰게 되면은 50, 50으로 두 개를 맞추는 게 쉬울까? 아니면 100을 요긴하게 써가지고 하나를 집중해서 하나를 더 섬세하게 관리하면서 제대로 하나 가지고 수익 내는 게 쉬울까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를 하는 게 당연히 더 관리적인 부분도 섬세해지고 더 쉽고요. 그리고 플러스 숫자도 실제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만든다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 잘 만들 거예요. 그만큼 더 신경을 쓰니까. 이게 분산이 되면요. 금액만 분산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분산돼서 두 개의 복권, 긁지 않은 복권을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꽝일 확률이 더 높아요. 이거 확률 계산을 해봐도 자기가 불리한 확률의 게임인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확률의 게임을 종목을 두 개를 늘리게 되면 확률은 더 줄어듭니다. 더 높아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냥 52대 48이라고 해볼게요. 하나 매수를 하게 되면 52대 48인데 52대 48 곱하기 52대 48 하게 되면은 교집합을 하게 되면요. 다시 절반이 안 나와요.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만큼의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한 개일 때. 그쵸? 실제로는 시장 대비 자기가 불리함을 마이너스 4 정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불리해진다라는. 이거 뭔지 알겠다. 자, 이 숫자를 굳이 안 써도 네. 우리가 종목을 하나 이제 선택을 하는 순간 이 종목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률적인 그런 성공 가능성은 맞아요. 반보다 낮죠. 네. 50% 미만이죠. 네. 50% 미만이기 때문에 네. 이 미만인 상태에서 경우를 그러니까 높여가면은 실패 확률도 그만큼 이제 더블 커진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통상적인 주식 시장에서 한 종목을 매수했었을 때 내가 절반보다 더 유리하다. 뭐 흔히 말하는 카지노와 그냥 플레이어에서 플레이어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많이 하면 이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여러 종목을 배팅한다라는 거는 약간 네. 마음속으로 그런 게 있겠네요. 나는 이거 하나하나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실제로 높다면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효과가 있겠네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이게 안 내가 높아요. 성공 가능성이 높아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자체가 착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본인의 희망사항이죠. 실제로 안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늘리는 게 확률을 결국에 투자해서 이기고 자기의 플러스 값을 높여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플러스 값을 갉아먹는 행위다. 이거를 되게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투자를 이거를 어떻게 왜 해요? 이게 50% 미만이잖아요. 네. 계속 이제 하면 할수록 뭔가 이제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 50% 미만의 확률을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걸 한 거지만 네. 있죠. 네? 있으니까 하는 거죠. 네네. 그거를 그냥 추상적인 단어는 관리고요. 자기가 그 저는 진짜 막
오락가락하면서 여쭤보기가 되게 어렵네요. 모른 네. 척했다가 아는 척했다가 네. 물어보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주어진 거는 그냥 쉽게 52대 48이라고 하게 되면은 52대 48을 이거를 그냥 이거 되게 신빙성 있는 숫자 아닙니다.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관리 행위를 통해서 왜냐면은 내 돈이고 내 시간이고 내가 능동적으로 판단하고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옵션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거를 진짜로 49대 51로 역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에서 종목을 좀 늘려놓는 거 정도는 오케이가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거는 맞죠. 그거는 이제 효율과 뭐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 그쵸. 근데 그게 그냥 지금 시장에서 두 개의 기회를 주니까 다 다룬다. 뭐 이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내 계좌 안에서 내가 그쵸.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관리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저한테도 그러면 저는 한 종목만 매매하나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저도 막 뭐 5개에서 7개 정도 네. 많을 때는 10개도 됐다가 적을 때는 3개로 줄여졌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10개는 너무 백화점 매매 아니에요? 원희님 기준으로 따지면? 10개 될 때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네. 정배분해서 10개까지도 하세요? 화랑기엔 종목이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해요. 뭐 다룰 게 없으니까 이 앞에서 더 이상 네네. 이쪽에다가 관리할 게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씨 뿌릴 때 초반에 씨 뿌릴 때 요 얘기는 저희 나중에 다시 하시죠. 네, 이거 계좌 관리 요거는 네. 나중에 하시고. 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이해하셨을까? 네, 안 되면은 댓글로 이해 혹시라도 안 되거나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이제 무턱대고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욕하지 마시고요. 댓글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다음에 더 알기 쉬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을 만한 얘기, 혹은 제가 궁금한 얘기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두석 없이 이렇게 가는데 다음에 좀 제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에 있어서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들 간단히만 보면은 다 비슷했어요. 오늘 거의 다 비슷했죠. 네. 얘는 이제 여기다가 해놨는데 얘네 둘을 어떻게 공략해요, 이거를? 이거는 버디님 스타일에서 공략할 수 있는 거. 저는 공략 못하는 거. 저는 이거 넣은 게 저는 이런 거 놓칩니다 예시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근데 저도 요 정도 안 해요. 제가 아까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지. 이거는 진짜 너무 무모하잖아요. 네. 한 사람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겠다. 그냥 내일을 보고. 네, 얘는 차라리 굳이 따지면은 얘는 들어갈 수 있겠네. 네, 얘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저는 이런 거를 지나고 나서는 지금은 저도 말합니다. 이거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제가 실전에서 현실에서 이 종목 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저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제 핏에서는 기회를 안 주고 간 종목이에요. 이런 게. 이거 너무 이게 3분에 너무 많은 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단 한 번의 횡보나 눌림 없이 누림도 없었고. 네, 이렇게 그냥 바로 치고 간 거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빠빠이 이 종목입니다. 속도가 너무 세. 네. 저거만 보고 있었고 저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은 뭐 그런 했을 수 사람은 있겠지만, 잡았겠죠. 네. 네, 맞아요.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모든 매매에는 항상 장단점은 있다. 그러니까 네. 저희 방송 유심히 많이 보면서 여러 매매에서 장단점을 보면서 자신의 스타일 핏을 꼭 찾아야 된다. 한결같이 저희 방송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네네. 스타일을 찾는데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페에 오셔서 자신의 매매 스타일이나 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고 제가 그거를 보게 되면은 피드백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많이 주시고요. 오늘 장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예견돼 있었잖아요. 오늘 이렇게 좀 꼬꾸라질 거고 힘들어질 거라는 게 네. 이미 그 장전에 예상 가격부터 예견이 돼 있었고 네. 흐름이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뭐 관리하는 종목들이 있었던 대부분의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 오늘 주식을 처음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포지션이 완전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면 네,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이 이제 힘든 길을 간단 말이에요, 오늘. 네. 그럴 때 이제 남은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좀 조심해서 하라는 얘기를 하시나요?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조금 더 냉철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실력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 같아요. 실력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거 잘라서 죄송한데 네. 여기까지 들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본인이 실력이 없으면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네가 실력을 키우면 이거 하면 좋아.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죠? 저도 단순히 그 행위를 해도 돼, 안 돼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계좌 관리에서도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실력이 예. 뒷받침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그냥 200만 원 있고 800만 원 정도가 이미 종목에 사용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 현금은 200만 원만 있어요. 1000만 원 중에서. 그러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이 남은 800에서 꼬꾸라지는 거에서 이 200만 원을 물타기 또는 추가 매수 관리하는데 이 돈을 쓰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럼 200이 돌아야 돼요. 이런 종목을 하루 만에라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하루 동안 저 200이 저 800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하루라도 돌려서 수익을 내는 게 더 낫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니까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시장이고 종목들이 쉬운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돌리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렸었을 때 만약에 그냥 200을 돌렸는데 내가 한 10만 원 정도 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10만 원 쌓아 놓는다고 해서 뭐가 되게 좋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는 안 써요. 이 10만 원을 어떻게 쓰냐면은 엿다가 넣어주는데 넣어주는 거를 10만 원을 뭐 추가 매수한다가 아니라 이 종목 중에서 조금 더 마음이 심적으로 좀 짜증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종목을 딱 마이너스 10만 원 볼 정도로 손실을 봅니다. 그럼 오늘 끝나고 나면요. 오늘 하락장이었지만 오늘 끝나고 나서 현금이 200에서 아마 250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50만 원 빼게 되면 마이너스 20%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0만 원밖에 안 보니까 이 정도 해서 현금을 늘리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750대 250으로 현금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 돈 이제 관리 스킬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같은 맥락인데 이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무게중심 변화를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시장에 맞춰서. 근데 자 요렇게 딱 말씀하시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 같다는 거죠. 자 오늘 같은 안 좋은 장에 네. 그래도 할 게 있어서 뚜렷이 할 게 있어서 얘가 들어갔는데 투입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늘 장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네. 그래서 얘네들까지 우르르르 돼서 얘까지 물려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는 실력의 문제 같은데요. 아 이거는 실력의 문제 같아요. 네. 손절을 한다는 거죠 빨리. 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그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는 지금 뭔가 판단에 있어서 운으로 치기에는 너무 한결같이 물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그렇게만은 볼 수도 없을 것 같은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리 중이라는 거는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관리 중인 종목이 있다는 거는 네. 내가 베팅한 것이 항상 오른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네. 그럼 여기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얘를 또 했는데 얘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딱 그 단어가 실력이라고 얘기한 게 진짜로 이 상황을 냉철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사용하는 자금은 약간 배수해진 같은 건데 여기서는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관리라는 카드는 없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은 차후에 계좌에다가 얼마를 더 충원해서 돈을 밖에서 끌어올 수 있는 여력의 환경이 아니라면은.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이제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실력하면 너무 이제 막 좌절을 시키는 단어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200으로 네. 그냥 당일 단타는 해봐라.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200으로 이제 오버나잇은 하지 말고 네. 당일 매수매도 원칙으로 칼손절에 매매는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 네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기서는 이제 실력이란 단어를 깔아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네. 비슷한 말 같아요. 비슷한 맥락이죠.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너무 저 너무 짜증나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거 네. 뭐만 하면 실력 없으면 하지 말래. 초보자는 하지 말래. 네. 근데 초보자들이 짜증나는 이유는 여기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실력이랑 뭐 그게 뭔데 구체적으로 네.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거 오버나잇은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리스크를 키우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네.
네, 오버나이트를 떠나서 뭐 그 당일이라도 리스크를 키우는 건 하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약간 정정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실력이랑 일단 실력, 이거 짜증난 단어니까 일단 조금 지워버리고, 이 실력이 나 주식 경력 10년 차에 되게 잘해, 이런 토탈 점수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하는 네네. 실력이란 개념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랑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말하는 실력은 다룰 수 있는 종목의 종류, 이런 실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 말했던 계란찜을 해먹냐, 계란 후라이를 해먹냐, 날계란 요리를 해먹냐, 그런 걸 요리를 얼마나 많은 거를 잘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만. 네,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면 제가 계속 그거를 강조를 하는 거는, 시장은 쉼없이 변화하는데, 그 쉼없이 변화하는 데서 내가 지금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무리 안전적인 매매, 초보자가 좋아하는 이렇게 바닥 매집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 못 하거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네. 그러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패스해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 이러면 오케이. 차라리 그러면 상관없는데, 또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죠. 오늘 뭔가 해보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네. 더더욱 열심히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답이 딱 외통수예요. 단타밖에 없어요. 네. 이걸 가지고 바닥 매집을 해가지고 200을 10배 뛰기 해서 2000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다 상쇄한다?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현실적일까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이제 추가 질문을 해봅니다. 네. 얘로 이제 단타밖에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여기까지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단타를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이거 보니까는 내일까지 봐도 되겠네? 그래서 오버나이트로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그거는 잘못된 선택일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하신 여기에 이제 요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저도 말하면서도 이제 오해할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하는 건데, 네. 무조건 단타를 해야 실력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결과를. 단타라는 것 자체가 오버나잇을 안 해야지만 단타고, 오버나잇 하면 단타가 아니야, 이거랑은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오버나잇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마침표, 종목의 마침표. 이거는 반드시 마침표가 필요한 종목이다. 이걸 인지하고 있었을 때 자기가 반강제로라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 마침표 기회 안 주게 되면은 종목에 빨려 들어가서 얘처럼 되는 사람이냐, 이거는 심각하게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이거는 근데 진짜로 상황이에요. 네. 이거를 스스로가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당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경험이 없으면 나는 저 마침표를 찍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그 구독자님 중에 50개 종목이 넘게 물려있다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모르고 하면은. 그래서 네, 실력이란 단어도 쓰신 거고. 네. 이거는 힘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도 매매하면서 엄청 잘 물립니다. 아시죠, 버디님? 저 잘 물려요. 네. 네. 근데 저는 일부러도 물리기도 하고, 저 되게 관대할 때는 종목에 진짜 관대하게 주는데, 그런 저조차도 이거는 아껴 씁니다. 그래야죠. 네. 네. 안 그러면은 그 다음 연결되는 길이 없어요. 외길이에요, 외길. 길이 그냥 막혀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빈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침표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 계좌에 현금이 1000으로 시작했는데 현금 1000이 다 있다. 근데 그 중에서 200을 사용하는 거다. 이거는 마침표를 찍던 쉼표로 가든 아니면 물리든 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미 800 물린 상황에서 남은 20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정리를 좀 할까요? 오늘 시장은 정말 한 9대 1의 정도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네. 그 와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하게 수급이 몰려서 우리한테 기회를 준 종목들이 있었고, 걔네들은 되게 비슷비슷했고, 다음에도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짜증나네, 그냥 그렇게만 하고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오늘 바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저런 이제 계좌가 이렇게
묶여 있다던가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던가 그런 각자의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것들을 풀어내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경거망동하게 요 특정 종목들만 보고 오늘 요거네 하면서 막 달려들고 그러다가는 계좌가 꼬여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그런 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되게 공감을 하겠죠. 네. 그런 거는 좀 피하면서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될까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운영하고 있는 카페도 오셔서 가입해 두셔서 서로 정보 교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